네, 미원화학 좀 생소하시죠? 미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거기 뒤에 이제 화학이 붙는 거는 뭐 잘 겪어보지 못한 종목이실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미온화학은 유황, 그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, 자, 유황은 네, 오리 고기 먹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네, 이게 산업재 유황이죠. 고무가황제, 그 펄프, 염안료, 예, 그 비료, 시멘트, 제당 표백제, 도금제, 그 전 산업에 두루두루 걸쳐가지고 예, 쓰는 네, 그런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, 특히 미원화학 쪽에서 많이 쓰는 분야는요 PCB 쪽입니다. 이 인쇄회로 기판, 반도체 분야라고 보시면 좀 되겠어요. 그래서 미원화학의 실적을 볼 때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, 그쪽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,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보셨죠? 이제 세제 원료로 많이 쓰는 거죠. 비누세제, 섬유제지, 농약, 식품, 금속 가공, 피혁 뭐 이런 쪽에 전방 산업이 있습니다.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설폰사는 계면활성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걸 제조하는데 요거는 국내 점유율 20%고요. 유황 쪽 그리고 황산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. 60%, 70% 1등 기업이죠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은 시장 지위가 좀 비교적 높은 기업이다. 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동안 뭐 이 전 산업에 두루 걸쳐 쓰는 그 소재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, 최근에 국내 경기도 뭐 이렇게 속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한 수준이죠. 그러니까 매출액도 이렇게 평이한 수준이 있다가 최근에 주목할 것은 2018년도에 저점을 이뤘던 수익성이 지금 다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투자의 기회가 있겠죠.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2019년도 1분기가 좀 안 좋았네요.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. 그죠? 매출액은 올랐고 영업이익률, 수익성도 8%에서 11%로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. 어, 2019년도 3분기가 고점을 찍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최근은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. 분기 실적을 집계를 해봐서 보시면은 매출액은 일단 17%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무려 58%가 증가를 했습니다. 보시면은 매출 원가가 그러니까 원재료 비중이 높죠. 제조 비중, 원재료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원재료를 돈 주고 사와서 거기다가 자기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, 안 그래도 그러면 결국 이제 원재료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.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. 뭐 기술 집약적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매출 원가, 원재료, 제조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매출 원가가 80%가 넘고요. 근데 이게 3%가 절감이 됐어요. 이 3%가 큰 겁니다. 왜냐면 매출 원가가 이렇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3%가 낮아지는 거는 굉장히 이익 성장이 크다는 얘기고, 판관비는 10% 미만이네요. 여기서 이제 7%가 낮아졌지만 이게 더 큰 거죠, 사실은. 이게 7%가 더 많이 낮아진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죠. 이 판관비가 차지하는 전체 매출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 비용 중에서, 그렇죠? 뭐 9%밖에 안 되잖아요. 중감률 보면 안 되죠. 이걸 봐야 되죠. 9%, 8%. 여기서 7% 빠지나 80% 이상에서 3% 빠지나 이 둘 중에 이게 더 크게 영업이익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. 즉 영업이익이 58%가 증가한 것은 매출 원가가 3%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났는데,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원재료 쪽에서 알코올 쪽하고 알킬 벤젠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원료인데, 그 알코올 벤젠 쪽에서 11%가 좀 빠졌어요. 근데 이게 가장 이제 주력 그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하나, 비용 현황을 쭉 보니까 원재료의 사용 액수가 9% 정도 증가를 했어요. 일단 비용이 이만큼 증가를 했는데 비용보다도 매출액 증가가 더 컸죠. 원래는 매출액이 17%가 증가하면은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원재료 사용 비중도 같이 증가하거든요. 가령 단순 계산으로 매출액이 17%가 올랐다 그러면
원재료 사용 비중도 17%가 증가해야지 딱딱 맞아 떨어진 건데 요것보다 못 미쳤다 그러면은 비용이 감소한 거죠. 그래서 9%가 여기가 올랐지만 사실상 매출 상승에 비해서는 덜 썼다라는 얘기죠, 원재료를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이익 성장이 여기서 나타난 걸로 일단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부문별 매출을 좀 볼게요. 이 분황, 황산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은 별로였어요. 근데 계면활성제는 굉장히 좋아졌네요. 이게 수출 쪽에서 38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전체에서는 네, 계면활성제가 29%가 증가를 했고요. 그동안 이제 수출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네요. 분황이나 황산 쪽보다도 계면활성제 쪽에서의 이쪽이 주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내수에서는 4%가 증가를 했고 수출 쪽에서는 38%가 증가했는데 이게 세제 원료로 쓰이는 거잖아요. 코로나19 때도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세수해야 되죠. 머리 감아야 되죠. 이게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거고 또 소독약 뭐 이런 것들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실적이 증가했다는 거에 대한 뭐 인과관계를 우리가 지금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다. 코로나가 있어도 계면활성제는 필수 소비재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보다 더 높은 지금 매출 성장이 지금 이쪽 분야에서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죠. 2분기 실적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좋아질 기업이나 혹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기업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1분기 때 이 코로나가 본격화됐을 때 특히 국내에서 올랐잖아요. 그쵸? 전년 대비. 그렇게 된다면은 2분기 때도 어느 정도 실적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.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커졌을 때 4%가 상승했고 수출 쪽에서는 그때 우리나라가 커졌을 때는 뭐 중국 외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코로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잖아요. 근데 2분기 때보다 본격화됐지만 미연하게 계면활성제를 만약에 유럽과 미국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2분기 때 아무래도 그쪽에서 코로나가 확대가 됐다 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방어주라고 봐도 되겠죠. 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, 일단 키높이가 높아졌어요. 높아졌고 전년 대비 무려 58%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좀 나왔습니다. 괜찮죠? 그리고 연간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, 지금까지 5년 동안에 가장 높은 주당 순이익 성장이 나타난 걸로 좀 보이고 있네요. 몇 프로 증가하냐 보시면은 네, 20% 정도, 전년 대비 한 20% 정도 주당 순이익 성장이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가를 잠깐 보시죠. 이번 5만 원 딱 맞네요. PR도 이건 역시도 한 목표 PR을 9로 줬습니다. 과거에 아주 높았던 이런 적도 있지만 일단 좀 바닥으로 일단 좀 바닥권으로 잡아볼게요. 그래도 바닥으로 잡아도 33%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욕심내서 한 10일 정도로 봐도 한 63% 굉장히 높죠. 10일 정도로 봐도 그 목표 PR을 이렇게 잡는다 해도 누가 뭐라고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쵸? 일단 9로 잡아봤습니다. 네, 그래도 33%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. 지난번부터 계속.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저 사람의 목표가는 1차 목표가다. 저보다 더 올라갈 수 있구나.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사실 이거 선을 두 개로 만들어 버릴까요? 이렇게 두 개? 이렇게 해서 한 9에서 한 10일까지
여기 1차, 2차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. 그렇죠?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도 문제고 너무 낮게 잡아도 문제고 참 어렵습니다. 그런 것들은. 근데 제가 의외로 목표가는 잘 맞춰요. 자, 재만정성을 보시겠습니다. 유동 비율은 216% 정도. 안전하죠. 괜찮죠. 부채 비율이 워낙 낮네요. 27%밖에 안 돼요. 네. 숫자금 비율도 없고요. 무차입 경영하고 있습니다. 차입금이 없다는 얘기죠. 이 기업은 최근에 또 설비를 또 증설을 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의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설비를 증설한다는 것은 향후 이제 생산량을 증대시킨다는 의미겠죠. 그래서 향후 외형 성장도 좀 이루어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데 2% 지금 사면은 연간 2%의 배당 수익률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은행이 이제보다도 크네요. 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